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어제 새벽에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를 결의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는 유엔 회원국에 다 적용되니까 강제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정제된 기름, 휘발유라든지 디젤유 같은 것을 거의 90%나 줄이는 이런 결의를 했고, 그다음에 농산물이라든지 여러 제품 수출을 막는 또 결의를 했고, 무엇보다도 지금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약 10만 명의 북한 노동자를 앞으로 2년 동안 고용하고 있는 데서 다 돌려보내라 하는 또 결의를 했습니다. 아주 강력한 결의입니다. 이와 때를 맞췄는지 하여튼 지금 일본에는 북한에서 이게 해류를 따라 밀려오는 유령선이 원래대로만 해도 수십 척이 해안에 도착을 해서 거기 들어가 보면은 뼈만 남아있고 또 간혹 몇 사람이 생존자가 붙들리고 하는 이런 참혹한 현상이 지금 동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쯤 되면 대거 원래 수십 척이라면 내년에 수백 척이 될지 모릅니다. 드디어 북한 정권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이렇게 감이 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세계가 단결을 해가지고 유엔 안보리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으니까 그 작은 힘이 없는, 저 핵을 빼면 힘이 없는 나라입니다. 테러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힘이 있습니까? IS가 테러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힘이 있는 나라입니까? 힘은 문명에서 나오는 거죠. 경제에서 나오는 것이죠. 국민의 지지에서 나오는 것인데, 사실은 핵만 빼면은 북한은 저게 허수아비입니다. 허수아비. 한 사람만 강하지 않습니까? 김정은만 강하고 나머지는 다 노예로 살고 있는, 저게 무슨 강한 나라입니까? 자유민의 나라가 강한 나라입니다. 자유민, 프리맨이 많은 나라가 강하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대북 압박을 하면서 미국은 또 한편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은 하나의 카드로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요사이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 북한에 대한 공격 프로그램을 아주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언제까지 이러느냐?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미군이 압도적 해공군력으로, 그리고 크루즈 미사일까지 동원해가지고 압도적 해공군력으로 공격한 다음에 김정은이가 서울에 대해서 보복 공격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미국이 압도적인 해공군력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다음에 김정은이가 서울을 향해서 보복 공격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여기까지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흔히 핵무장한 나라를 선제 공격하면 핵을 쓸 것이다. 그러니까 공격해서는 안 된다. 이게 통설입니다. 그러나 깊게 들여다 보면 핵무장한 나라를 공격하더라도 여러 가지 전략을 개발하면 결코 핵무장한 나라가 반격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다는 뜻이죠. 저는 그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김정은이가 북폭을 당하고도 반격할 수 없도록 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김정은이가 어떤 경우에 보복을 하겠느냐, 한국에 대해서 보복을 하겠느냐 하는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 조건을 없애는 것이죠. 김정은이가 북폭을 당한 다음에는
김정은은 공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나쁜 짓을 그동안에 거듭했지만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는 체제가 북한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6.25 이후에 처음으로 북한 지역이 맹폭을 당했을 때 북한 정권이 좋다, 결사항전하자 이렇게 나올 거냐, 아니면 겁을 먹고 야, 큰일 났다,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해가지고 우왕좌왕하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물론 김정은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놨을 겁니다. 첫째, 북한이 반격을 못하도록, 보복 공격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쿠바 미사일 사건 때 했던 방법입니다. 북한의 핵시설을 폭격하고 있는 그 순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북핵 제거다. 우리의 목적은 김정은 정권 제거가 아니다. 북핵 제거 작전으로 끝난다. 그런데도 만약 북한 정권이 서울을 공격을 한다면은 우리는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핵무기를 포함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가지고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겠다. 이렇게 최후 통첩을 하는 겁니다. 이 최후 통첩을 할 때 중국과 협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중국이 성명을 발표를 해가지고 만약 북한이 서울을 공격하면은 한국에 살고 있는 중국 국적자가 100만 명이나 된다. 거기에 어떤 위해가 가해졌을 때 중국 또한 이것을 문제 삼겠다라고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미국이 휴전선 북쪽으로 미군을 파견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 뭐 이런 합의를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서울을 핵으로 또는 장거리포로 보복 공격하려고 할 때 걸림돌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복 공격을 했을 때 서울에 살고 있는 중국 사람 약 100만 명, 미국 사람 약 20만 명, 일본 사람 약 6만 명, 한국에 상주하는 이 사람들이 죽을 경우에 이것은 미국, 중국, 일본의 대량 보복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하는 계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죽는다, 확실하게 죽는다. 확실하게 죽을 것이냐, 아니면은 이 굴욕을 참아내서 내 정권이라도 지킬 것이냐, 아니면 내 목숨이라도 지킬 것이냐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방법이 김정은의 반격을 저지하는 가장 정면승부죠.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지금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할지 또는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할지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왜냐하면 미사일 발사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액체 연료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액체 연료 집어넣는 게 몇 시간 걸립니다. 또 핵실험하기 전에 핵실험장에 뭐 트럭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장비가 동원돼야 합니다. 그것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즉 핵실험 또는 미사일 발사 시험을 미리 알 때 미사일 가지고 그 시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시설만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명분이 있겠죠. 지금 ICBM을 쏘기 위해서 지금 연료를 주입하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거기에 핵폭탄이 달려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공격해서 없애버리겠다. 거기 한정돼 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북한은
얻어맞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공격입니다. 이것은 한두 개의 시설만 공격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서울을 공격한다? 서울을 공격하면은 미국이 평양을 공격할 텐데 차라리 이거는 참고 있는 게 낫겠다. 참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것은 확전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주 소수의 목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버리니까요. 물론 이렇게 공격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앞으로도 계속 실험을 하면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겠다. 만약 여기서 북한이 대응을 제대로 못한다면 아마 김정은 정권은 그 권위가 치명적으로 손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이죠. 이게 북한군을 없애야겠다는 것도 아니고 정권을 없애겠다는 거 아니고 그 미사일 핵 실험 시설만 공격한 거니까 이게 전쟁으로 대응하고 나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도 김정은이가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몇 가지 방법을 아마 미국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티스 국방장관은 지금은 미군 가족을 철수시킬 때가 아닌데 만약 그럴 필요성이 있으면 미군 가족을 신속하게 한국으로부터 철수시키는 준비는 다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 가족을 철수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것을 보면은 미국의 행동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소수의 시설, 미사일 핵실험장을 폭격하는 것, 그건 아마 미군 가족을 철수시키지 않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이런 예는 자주 있습니다. 이라크, 시리아가 어떤 도발을 했을 때 미국이 크루즈 미사일로 그 몇 개의 시설을 공격한 적이 있지만은 시리아나 이라크가 그 공격에 대해서 그 선별적 공격에 대해서 대응한 적은 없습니다. 이렇다면은 앞으로 한국은 어떻게 할 거냐죠. 한국은 어떻게 할 거냐. 이 한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에서 전쟁은 반대한다고 했는데 그 말을 엄격하게 해석하면은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은 선전포고를 하는 게 전면전을 하는 게 전쟁인데 이 선별적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를 선별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반대할 명분도 없고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정확하게 해석해도 그건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한국군의 협조가 중요하겠죠. 한국군의 협조가 중요하겠죠. 한국군이 미국에 대해서 안심시켜야 되겠죠. 그렇게 선별적으로 북한의 핵시설을 공격할 때는 우리는 만약 북한이 장사포를 가지고 서울을 공격할 때 대비해가지고 충분한 준비태세를 갖춰 놓는다. 대피, 훈련도 평소에 해놓고 그 다음에 장사포가 주로 지하시설에 있습니다. 그것이 쏘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올 때 이미 확보한 표적 리스트대로 없애버리는 그 일은 한국군이 맡겠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한국군이 맡겠다. 핵 그리고 미사일 기지는 미국이 책임지고 없애고 그리고 서울을 때릴지도 모르는 휴전선상의 장거리포는 우리 한국군이 책임지고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죠. 지금으로서는 이런 선별적 타격 그리고 선별적 타격이 북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북한을 결정적으로 위축시킬 수가 있어가지고 핵미사일 추가 실험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미국을 때릴 수 있는 ICBM을 완성할 수 없게 된다. 그럴 때는 김정은이가 약한 입장에서 회담장에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미국이 지금 연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전쟁은 안 된다가 능사가 아니고 전쟁도 여러 가지 형태의 전쟁이 있으니까 우리 한국 정부는 미국과 손잡고 머리를 써야 합니다. 머리를 써야. 조지 오웰이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산주의자와 싸울 때는 공산주의자처럼 광신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반대다. 우리는 머리를 써야 한다. 머리를 써야 합니다. 머리를 써야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나 한국이 굉장한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북한처럼 외통수가 아닙니다. 북한은 핵 이외에는 다른 무기는 막 고치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한미동맹은 핵도 있고 그다음에 굉장한 재래식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또 고성능 폭탄은 그 명중도가 정확하므로 사실 그 파괴력에 있어서는 웬만한 핵무기보다도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단을 종합적으로 지혜롭게 구성한다면은 북한이 김정은이가 폭격을 당하고도 반격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